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탑 물리 28쪽 등가속도 운동 수업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탑 두 번째 시간이고 앞에서는 돌림힘을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물리, 물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속력, 뭐 등속도 운동, 그리고 뭐 정지, 뭐 이런 거를 얘기했을 거야. 자유낙하. 그거의 확장판이라 생각하면 돼. 자, 기억이 안 나도 좋아. 괜찮아. 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수업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탑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수업을 할 거니까 수업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어. 그래서 배속으로 이 영상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변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물리는 계속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은 그 용어 정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게. 일단 변위가 뭐냐면은 변한 위치란 뜻이야. 변한 위치 한자로.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위치의 위야 위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해. 위치의 변화량. 자, 우리는 이 물리학에서는 결국에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야.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0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수직선, 수로 이루어진 직선을 수직선이라 하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거야. 물체가 여기 있어. 자, t가 시간이거든. 0초일 때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에서 시작한 거지. 근데 1초일 때 여기 있고 2초일 때 여기 있고 3초일 때 여기 있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면 이 물체는 최소한 앞으로 가다가 2초 이후에 뒤로 백한 느낌이 들지. 자, 물리학의 기본 전제는 물체들이 현실처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이동하는 건 생각을 안 해. 즉 2에서 3으로 가려면 반드시 0인 지점을 거쳐야겠지. 이런 거를 이제 미적 원에서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아직 선행이 안 돼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할 때 미적 원 용어들을 조금 쓸 건데 미적 원을 공부를 한 학생들은 조금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 테고 미적 원을 아직 공부를 다 못한 학생은 쌤이 이건 미적 원의 용어입니다 라고 설명할 테니까 몰라도 돼. 나중에 한 번 더 이 영상을 복습하면서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요렇게 누구나 그러니까 초딩도 유딩도 이해할 수 있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얘를 이 물체를 쌤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개념 때는 많이 안 하겠지만 문제 풀 때는 그래프로 많이 해석을 할 거야. 자, x축이 시간이고 이 y축이 위치야. 자, 위치라는 게 뭔지 알겠지? 0초일 때는 어디야? 0,0이다, 그치? 그러다 1초일 때는 1이 되겠지. 2초일 때는 2가 되겠지. 그러다가 3초일 때는 어디가 돼? 아, 여기 미안해. 2다. 3초일 때는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런 식으로 자, 이 물체의 운동을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을 직선이나 곡선으로 긋지 못해. 왜냐면은 특수한 그 순간의 위치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쌤이 그냥 대략적으로 연결을 해볼게.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볼게. 괜찮아? 그래서 너희가 볼 거는 이 왼쪽을 그래프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얘를 왼쪽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별거 없어. 자, 시간의 감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걸 생각할 건데 이 위치는 수직선의 요런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알겠지? 그래서 2초에서 3초 사이에 이 위치가 0을 지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다시 이 변위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변위는 뭐냐면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t는 0부터 t는 2까지의 위치 변위를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변위가 무슨 뜻이라고? 위치 변화량이라 그랬지. 그럼 봐봐. 0에서 2초까지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치?
정확히 말하면은 중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뺏겼다가 다시 2로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특정 순간의 위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 과정은 잘 모른단 말이야. 운동 과정은 이 그래프가 정확히 나타내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은 모든 지점에서의 위치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왼쪽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특정 지점의 위치밖에 모르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완전하게 기술하지 못해. 근데 그래프가 나오면은 물체의 운동을 완전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변위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 안 해도 돼. 최종적으로 위치가 얼마나 변했냐 이 얘기야.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어. 이만큼 변했지.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만큼 변했지. 다시 시작 지점이 0인데 도착 지점이 2잖아.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2만큼 변했지. 뭐가? 위치가. 그래서 변위는 플러스 2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t가 2부터 t는 3까지의 변위를 물어봐. 그러면은 자 2초일 때 여기였다가 3초일 때 여기가 됐지. 그러면은 4만큼 변했네라고 해서 4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 4가 오른쪽으로 4를 간 건지 왼쪽으로 4를 간 건지가 중요한데 처음이 2였잖아. 근데 마지막에 3이었지. 그럼 결국에 왼쪽으로 4 간 거지. 그 과정은 몰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1로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몰라. 하지만 결과 처음이 어디였어? 결과가 끝이 어디였어? 요것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왼쪽으로 4만큼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있거나 방향이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다시 자 교통정리 좀 하자. 두 가지 적어놓자. 벡터. 크기도 가지고 있고 방향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변위 같은 게 있지. 그리고 좀 이따 배울 속도 같은 것이 있어. 반면에 스칼라라고 얘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야. 크기만. 예를 들어서 속력이 있고 그리고 몸무게 이런 것들. 자, 몸무게는 방향이 없어. 너 몸무게 몇이야? 저 53입니다. 저 85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크기만 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를 스칼라라 하고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변위는 대표적인 벡터입니다. 벡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방향은 뭐야? 이 수직선 위의 운동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왼쪽으로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평면의 운동을 물어봐. 지금 수능의 물리2에서는 평면 운동을 다루거든. 그래서 그때는 평면을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물리학은 평면이 아니고 수직선 위에서 그러니까 직선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평면이나 또는 공간이면은 화살표로 그 특정 방향을 나타내 줘야 돼. 괜찮아? 그리고 변위를 이제 구하는 공식도 알려줄게요. 자, 물체가 운동할 때 변위는 운동 경로에 상관없이, 경로가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중간에 어딜 들렀다 왔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냥 처음이 어디였어? 나중이 어디였어? 그럼 처음에서 나중까지 얼마만큼 어디로 가야 돼? 이 느낌이거든.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야. 다시 옆에다 써보자. 변위는 뭐라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면은 변위라고. 처음 빼기 나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이제 기억을 해주자. 알겠지? 나중 빼기 처음. 자, 그리고 이 이동거리라는 것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다시 설명해 볼게. 자, 물체가 실제로 운동한 경로를 따라 측정한 길이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한 경로. 봐봐.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야. 근데 A라는 애는 여기를 이렇게 거쳐서 갔어. B라는 애는 이렇게 갔어. 그런데 A랑 B는 이동 거리가 다르지. 이동한 길도 다르고. 그래서 이동 거리는 달라. 이동 거리는 이 길들을 하나하나 다 길이를 측정한 거야. 근데 변위는 같아. 왜냐면은 A와 B 둘 다 처음이랑 나중이 같거든. 변위는 다시 말할게. 중간 과정은 궁금하지 않아.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나중이 어디야? 처음이 어디야? 둘이 뺀 거야.
그래서 A와 B는 여기서는 이동 거리는 자, 이동 거리 A랑 B가 다르지만 변위는 A랑 B가 같다고. 그래서 이 실제로 이동한 경로 또는 그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변위는 같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자, 이동 거리는 스칼라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라는 것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 플러스를 방향의 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양이라고 보는 거야. 괜찮아? 자, 뭐 10초 동안 100m 갔다. 뭐 20초 동안 100m 갔다. 이렇게 그냥 얼마나 이동했냐에 대해서만 양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스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지점 사이를 운동할 때 운동 경로가 다르면, 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두 지점 사이를 운동할 때 운동 경로가 다르면 이동 거리가 달라지겠지. 근데 처음과 나중 위치가 같으면은 변이는 같을 수 있겠지. 자, 만약에 이동 거리랑 변이가 보통은 달라. 봐봐.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야. 근데 이렇게 움직인다 쳐봐. 그럼 이게 이동 거리가 될 텐데 변이는 여기와 여기를 이은 직선 길이야. 직선 길이. 그래서 이동 거리와 변이가 다르지. 보통은. 근데 같은 경우가 있어. 언제? 직선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 만약에 물체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직선으로만 이렇게 갔어. 한 방향으로만. 그럼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향이 바뀌거나 좀 경로를 이탈을 하면은 이동거리가 무조건 변이보다 커야겠지. 이해되죠? 다시 변이라는 것은 이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냥 처음과 나중을 이은 직선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쌤이 얘기한 거고, 자, 그래서 변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고, 이 변위와 관련된 것이 속도입니다. 자, 일단 적어야 할 것이 속도랑 속력이랑 다릅니다. 속도랑 속력이 다르다. 천천히 설명을 할게. 자, A와 B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A는 서쪽으로 50km/h 가고 B는 동쪽으로 50km/h를 간다. 그치? 자, 둘 다 속력이 같아. 자, 속력이라는 것은 그냥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빠르기야.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빠르기야. 반면에 속도는 뭐겠어? 방향을 고려한 빠르기를 속도라고 하겠지. 그래서 속력은 결국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이동 거리랑 관련이 있고, 속도는 방향을 고려하니까 변위랑 관련이 있어.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중3 때 배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2부터 배우는 거야. 자, 같은 속력이야. 둘 다 빠르기 자체는 50이야. 그런데 방향이 다르지. 자, 속력이 같은데 방향이 다르면은 A와 B는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장소에서 움직였으면 다른 곳에 위치하겠지. 그러니까 속력만으로 이 물체를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부족한 거야. 자, 빠르기로 50으로 갔어. 근데 그런 말 있잖아.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고 방향이라고. 너희가 공부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어느 빠르기로 가는지보다 훨씬 중요해. 스카를 끊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뭐 비효율적인 공부하는 친구도 있잖아. 비효율은 괜찮아. 근데 방향이 다르면은 나중에 큰 결과가 나거든. 어쨌든 이 빠르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방향도 얘기를 해줘야 돼. 50km/h로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 전주에서 부산 쪽으로 가는 거랑 서울 쪽 가는 거 다르잖아.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빠르기 플러스 방향을 둘 다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은 자, 좀 어려운 말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위라고 하는데 단위 시간이 그냥 1초 또는 뭐 한 1분 또는 1시간 이런 식이야. 즉 기준은 없는데 그냥 문제에서 그 단위가 있잖아. 단위에 1 붙인 거야. 1시간. 뭐 예를 들어 광년도 될 수 있어. 근데 단위 광년이면 1광년이겠지. 어쨌든 그 동안의 변이야.
변위. 예, 보통은 1초를 많이 씁니다. 1초 동안 얼마나 빠르기냐. 근데 변위를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거겠지. 그래서 빠르기와 운동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거니까 뭐라고 하겠어? 스칼라겠지? 아니 벡터겠지. 벡터. 벡터. 그래서 속도는 좀만 더 쓸게. 속도는 벡터고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여기 자리는 없지만 학생들은 잘 옮겨서 적으세요. 자, 보면서 바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일시정지하고 적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적거나 이렇게 해줘. 알겠지? 근데 필기는 해주라. 수업 시간에 제가 검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는 이제 빠르기 플러스 운동 방향을 같이 얘기해야 되고, 자, 물리는 결국에 이 뭐 얼마나 빠르냐 이거를 숫자로 얘기해야 하거든. 그래서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자, 이거를 네모칸 치고 별표 한번 칩시다.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 얼마나 갔냐 분의 변위, 처음과 도착의 차이가 어디냐 이거야. 다시,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변위야. 이거 잘 기억해. 자, 그럼 하나 더 적자. 속력이라는 것은 뭘까?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겠지.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양이라서 스칼라야. 근데 변위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이 있어야 돼. 자, 속력은 이동거리가 방향이 없잖아. 선생님 저 이쪽으로 갔는데요. 아니, 이동거리는 그냥 누적해서 너가 몇 미터 갔냐만 체크하는 거야. 체크하는 거. 뭐라고 할까? 너가 1미터 갈 때마다 기로 간다고 쳐봐. 그럼 1미터, 2미터, 3미터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그냥 양일 뿐이라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속력도 얘가 방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방향이 없다. 자,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적어놓자. 자, 속도는 뭐야? 걸린 시간분의 변위. 그래서 이 걸린 시간 또는 시간 변화량을 이 삼각형 모양 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델타. 얘는 이제 미적분 1에서 많이 배웁니다. 변화량을 얘기해. 변화량. 자, 변화량이라는 것도 정리해보자.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26년이잖아. 26년 1월에는 90kg였다. 근데 26년 지금 7월에는 100kg가 됐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좀 찐 것 같아. 자, 이랬을 때 변화량이 얼마가 돼? 90에서 늘어났지. 얼마만큼? 플러스 10만큼이지. 이런 걸 변화량이라 그래. 그냥 두 지점이 있어. 시작과 끝. 그 차이가 얼마냐. 반면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80kg가 됐어. 그러면 변화량은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이겠지. 그래서 부호가 보통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 변화량이라는 것을 쓸 때 델타라고 써. 그냥 얘는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시간 변화량분의 거리, 이게 위치 변화량인데 위치 변화량. S가 위치거든. 근데 위치 변화량이 뭐였어? 두 글자로 변이었지. 속도를 구할 때는 뭐 시작 지점, 끝 지점도 중요하지만 그 얼마만큼 변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속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내가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전은 안 하겠지만 그 계기판을 봤을 때 막 시속 70km/h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거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순간의 속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계기판에 나오는 것이 순간 속도야. 반면에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까지 뭐 200km인데 3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1분당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갔냐? 1초당 몇 미터를 갔냐?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전체 시간분에, 그러니까 만약에 3시간 걸렸다면은 3시간 동안 1시간에 얼마씩 갔냐라고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우리 평균은 많이 내봤지, 그치? 시험 볼 때마다 맨날 평균 내잖아.
그래서 그 평균적인 거를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 순간 속도는 지금 이 순간 또는 어떤 과거의 어느 순간 또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특정한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평균 속도는 뭐냐면은 일정 구간, 일정 기간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 자,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변이를 전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자, 다시 할게. 여기다 적어볼게. 자, 평균 속도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위. 그리고 순간 속도는 자, 순간의 속도니까 이렇게 쓸게. 자, 위치 시간에서 접선 기울기라고만 쓸게. 이건 미적 원 내용이라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얘는 암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반면에 평균 속도는 두 점. 자, 위치 시간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할게. 얘도 미적 원에서 좀 다루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해석하는 것만 볼게.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기본이거든. 우리가 그래프를 3개 배울 건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정리를 할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두 지점이 있어. 자, 시간에 따른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A 지점에서 T1일 때 A 지점이고 T2일 때 B 지점이야. 그래서 T1일 때 S1이라는 위치에 있고 T2일 때 S2라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 알겠지? 이 위치는 어떻게 해석하자고? 이 수직선이 있고 둘 다 양수니까 0이 여기 있으면 여기 S1이 있고 여기 S2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물체가 T1일 때는 여기에 있고 T2일 때는 여기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리고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서서히 앞으로 가고 있었네. 뒤로는 안 갔지, 그치? 그렇게 해석하면 돼, 얘 그래프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A 지점과 B 지점, 그냥 점이라고 할게. A 점과 B 점의 그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A 점은 T1일 때 S1이라는 상황이고, B는 T2일 때 S2라는 상황이잖아. 그때 A부터 B까지의 평균 속도를 물어보면은 그냥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 두 점 사이 기울기. 요거는 꼭 적어놔라, 알겠지? 자, 반면에 순간 속도라는 것은 특정 A 점에서 순간 속도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미적 원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걸 안 물어보겠지. 순간 속도는 잘 안 물어봐. 아니면은 보통 접선 그어주고 기울기 알려준 다음에 물어봐. 잘 안 물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균 속도 많이 물어봅니다. 특정 지점부터 특정 지점까지 두 점 사이 기울기를 구해버리면 된다. 자, 여기 미분 내용인데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할게. 자, 그래서 뭐 너희가 알아야 할 것만 얘기를 할게. 자, 평균 속도는 그래프에서 A 지점과 B 점을 잇는 직선 AB의 기울기와 같다. 그리고 자, 순간 속도는 접선, A 점에 접하는 접선을 순간 속도라고 한다.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면은 속도가 플러스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속도가 마이너스가 된다.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라고? 스칼라. 자,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어딨냐? 속도는 자, 다시 속력은 스칼라. 그리고 속도는 벡터.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봐봐. 이동거리랑 변이가 달라. 보통 다르다 했잖아. 일직선으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방향 없이 일직선으로만 가면은 둘이 같은데 보통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도 다르겠지. 자, 여기도 정리해 볼게.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균. 오늘 좀 정리를 많이 하지? 미안해. 평균 속도라는 것은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문제 풀 때는. 자, 걸린 시간분에 변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에
이동거리요. 근데 좀 강조를 할게. 총 이동거리야. 총 이동거리. 그래서 둘이가 보통 다릅니다. 보통 달라. 알겠지? 근데 시간 간격이 짧아. 완전 0.1초에 대한 얘기면은 거의 순간속력과 순간속도가 같다. 이건 근데 중요하지 않다. 자, 예제를 좀 볼게요. 철수가 0초에서 8초 동안 서쪽으로 8m 이동하고 여기서 시작했네. 그치? 0초에서 8초 동안에 8m 이동했고 그리고 8초에서 10초 동안 동쪽으로 2m 갔대. 그때 0초부터 10초까지 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래. 자, 평균 속도 구해볼게. 평균 속도 둘이 다릅니다. 자, 일단 걸린 시간이 몇 초야? 0초부터 10초니까 몇 초야? 그래, 10초겠지. 그거분의 변위는. 자, 변위 봐봐. 이 8 더하기 2를 하면 안 되고 변위는 있잖아. 처음과 끝만 보면 돼. 여기가 시작이지. 얘 처음이라고 할게. 여기가 나중이지. 이 차이만 보면 돼. 그래서 6m만큼 변했잖아. 그치? 해서 0.6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서쪽이라고 써줘야 돼.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안 쓰고 서쪽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다시 변위가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결국에 서쪽으로 6m 간 거잖아. 그래서 서쪽으로 0.6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면 되고, 자, 이번엔 평균 속력. 얘는 뭐분의 뭘까? 그래, 전체 걸린 시간은 10초잖아. 이건 똑같은데 거리가 달라. 이동 거리가. 자, 8m 갔다가 2m 갔지. 얘 누적으로 10을 다 써주면 돼. 그래서 얘는 1m per sec라고 하면 되고, 평균 속력은 방향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자, 기초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이거를 짚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의 30분이 돼가지고. 자, 다음번에 이어서 가속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